무속은 재미와 상담의 이름으로 일상에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통일교가 한국 정치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며 이단 규제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총회 목사 장로들이 모여 기도회를 열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일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와 동대문구청의 비영리 급식시설 건물 증축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승패보다는 대안적 해결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새은혜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러빙 선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무속의 허상을 파헤치기 위해 구티비는 연중 특별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로나 사주풀이가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시민들은 무속과 점수를 재미로 혹은 상담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무속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시선,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촌 일대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타로 카페와 사주 카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속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 가까이 다가온 무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일단 집 주변만 봐도 타로집, 점집이 굉장히 많고 예능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보편화되고 전만큼 거리감이 멀지 않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연애를 너무 못해서 약간 좀 재미삼아 한번 연애운 보러 갔었습니다. 네, 오히려 약간 좀 무게가 있다기보단 심심풀이로 보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타로 카드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보고 왔었어요. 네. 그냥 제 마음에 드는 말만 듣고 좋은 것 같아 하고 조금 안정을 찾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무속이 미신으로 여겨져 일상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심심풀이나 심리 상담을 위해 무속을 찾습니다. 과거의 무당이라 생각하면 뭔가 구슬하고 이런 느낌인데 사주, 타로 카페라고 하면 어떤 심리 상담과 비슷한 결을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진입 장벽이 낮아진 느낌이라서 어떤 무속을 사실은 종교라고 접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현대 한국인들은. 그래서 뭐 어떤 상담소 내지는 컨설팅을 받으러 가는 곳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은 위험합니다. 무속은 기륭화복만을 강조하며 인간의 의식을 지배할 수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무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지 말고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나 스스로의 상태를 판단을 해서 나의 삶의 방향에 도움이 되게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원래는 하셔야 되는 게 보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무속이 재미나 상담으로 여겨지는 시대. 그러나 경계심 없이 받아들일수록 무속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인간 삶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속의 허상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일본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린 통일교회 전직 고위 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내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단 통일교회 영향력이 국내까지 뻗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선교지 이단대책실행위원회는 일본의 이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청탁을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린 이단 세력이 한국 정부와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선교지 이단대책실행위원회는 일본 이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 내 이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本来宗教団体を守るためにそのような特権が与えられていた
そういう宗教法人としてして良い範囲をはるかに逸脱した行為が旧統一教会に、その目が向け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彼らは団体そのものが解散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すから引き続き宗教活動を行うことはできます。ただ法人の解散が命令されることにより彼らの財産は没収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そうなりますと統一教会は今までのような宗教活動が著しく損なわれることになります。 일본 내 통일교 관련 피해는 40년간 3만 건 이상, 공개된 피해액만 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며 공개되지 않은 금전 피해와 2세 신도들의 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에서 수년간 통일교 문제를 다뤄온 목회자들은 한국은 이단 사이비 종교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문제를 키운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단 사이비 종교를 규제할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연에서 사이비 종교라면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교계는 수십 년간 법조계와 연대해 통일교 해산이라는 사법부 판결을 이끈 만큼 한국교계도 적극적으로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その時に私たちと一番パートナーシップを持ったのはこの問題に大変関心を持ち働いてくれる弁護士たちでした。弁護士は法律の知識を持って私たちは宗教の知識を持ってそれぞれの強みを生かし合いながら協力してこの問題をさらに発展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した。私がこの代表として、この言いたいことはこの異端カルト問題はすべての教会牧師信徒が重荷を持つべき問題だということです。 일본 교계가 40년간 이어온 이단과의 싸움 끝에 결실을 맺은 것처럼 이단 사이비 종교가 횡행하는 한국에서도 이제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목사와 장로들이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64년 시작해 올해 62회를 맞은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는 약 3,000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인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김종혁 총회장은 시대의 풍랑과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총회는 주님 앞에 엎드려 왔다며 이번 기도회의 주제인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처럼 기도를 통해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총회가 붙여버린 중심, 교회가 소홀히 여긴 진리, 목회자가 끼로 물들이지 못한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절박한 요청이요 천상의 메시지입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는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삶을 하도록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전력 투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2박 3일 우리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도 우리 사회와 교회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헤쳐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와 총회와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목사장로 기도회는 처음으로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으며 각 직분에 따라 맞춤형 강의도 열렸습니다. 첫 강의를 맡은 KBS 아침마당 진행자 김재원 장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간증하며 참가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 장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기도회가 열린 교회에서는 총신신대원 여동문회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작년 정기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이 허용됐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요원하다는 주장입니다. 남녀 차별 없는 강도권을 허락하라. 남녀 차별 없는 강도권을 허락하라.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예장합동총회가 내부 구성원들의 화합과 의견 수렴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와 동대문구청의 비영리 급식시설 건물 중축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승패보다는 대안적 해결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동대문구청 측은 재판부의 가설 건축물 적법 여부 판단을, 바퍼 측은 사건 관계자인 서울시 실무자의 재판 참관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별히 첨언할 것이 있다며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수행해왔던 공익적 기능이 있고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간에는 협의 내지는 묵인화를 진행해왔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고와 피고의 승패 여부보다는 행정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성격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한 다일 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동대문구청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건물은 비가 새서 음식 보관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약자로 불리는 분들의 불편과 복지를 생각해서라도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퍼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동대문구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범민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 새은혜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러빙선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러빙선데이에서는 중고등부 찬양과 함께 교육부 교사와 학생들이 미움, 다툼, 시기 등의 세력을 사랑으로 무장한 러브레인저로 물리치는 연극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유치부 어린이들이 율동과 노래로 공연을 펼쳤고 성도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실로암 요양병원이 환자 가족을 초청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실로암 가족의 날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매년 이틀에 걸쳐 열리며 환자와 보호자, 병원 관계자가 함께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공연과 레크레이션 체험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실로암 요양병원 유재신 이사장과 최금난 행정원장은 현장을 지키며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금남 행정원장은 자녀가 와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게는 진정한 치유가 된다며 가족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가족분들도 매번 오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그 가족들과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식사라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하고 또 영상 통화도 또 손편지도 직접 자녀분들이 써서 읽어주시고 하면서 많이 공감들도 하고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실로암 요양병원은 완주 봉동에 위치한 200병상 규모의 자연 친화적 요양병원으로 100여 명의 의료진이 환자 맞춤형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교사 10명 중 6명이 교직을 떠날지 고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권 추락과 낮은 급여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또 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해본 교사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로는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을 꼽은 응답자가 7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낮은 급여가 57.6%, 과도한 업무가 27.2%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6.7%,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56%로 비슷했습니다. 4월 청년층 고용률이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일자리도 약 6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청년층 내수와 관련이 큰 부문의 고용 한파가 지속되며 고용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고용률은 45.3%였는데 4월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43.5%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층 중 쉬었으므로 파악된 인구도 지난달 41만 5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12개월째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가 처음으로 4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규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 국민의 도서관 접근성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1,296개관으로 전년 1,271개관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한 관당 봉사 대상 인구도 2023년 4만 382명에서 3만 9,519명으로 줄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정규직 사서 수도 6,072명으로 전년인 5,896명보다 3.0% 늘면서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도 2023년 8,705명에서 8,435명으로 완화됐습니다.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과 농협, 또 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또 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유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035년까지 50기 보유할 수 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방정보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현재 ICBM 보유량은 10기 혹은 그 이하로 추정하며 2035년까지 50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정도로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습니다. 이는 대만 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방어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급속히 발전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한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랭크 마르텔라 핀란드 알토대 교수는 과학저널 인공지능과 윤리에서 생성형 AI가 자유의지의 세 가지 철학적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수장들이 제주에 모입니다. 15, 16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21개 나라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 미국, 중국 당국자들이 한데 모인 만큼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관세 전쟁이 어떤 변화를 맞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속은 우리 사회 곳곳을 파고들며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자극해 심리를 조종하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인간을 망가뜨리는데요. 무속에 대한 주의와 경계는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